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에도 당신의 투자 고민은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물론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0.8%대, 코스닥 0.4%가량 양대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괜찮은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한미 2+2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뭐 약 1시간 정도, 70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뭐 양국가가 둘 다 뭐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협상 아니겠습니까? 니고시에이션인데 둘 다 만족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약간 갸웃되긴 하는데 이게 또 시장에 또 기대감을 네. 주는 뉴스긴 하겠죠. 일단 잘 되고 있다.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라는 뉘앙스가 미국 쪽 뭐 베선트 장관 네. 얘기에서는 나왔고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7월 초까지 패키지로 협상 하겠다. 목표로 아.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니까 7월 초가 오늘 제가 이제 대선 계산 이후니까. 이후고 네. 계산해 보니까 관세 유예 90일 거의 목에 찰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겠다는데 7월에 또 협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계속해서 저희는 뉴스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일 세미나가 또 있어서 이 부분 좀 안내해 드릴게요. 26일 가장 우리가 맞습니다. 또 홍보를 네.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자리가 거의 다 찼다고 하죠. 어제도 일단 뭐 100분이 한 번에 차고 추가적으로 전화가 엄청 왔다고요. 네. 더 신청할 수 없냐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1부와 3부는 다 찼고 지금 날짜 나가고 있습니다.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저는 이 시간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오전에 좀 일찍 식사하시고 저 때 세미나 들으시고 데이트도 좀 하시고 놀러도 좀 여기도, 가시고 네. 저녁까지 시간 좀 비워두고 폭락한 자산시장 4월이 기회다 바이 아메리카 월간 실전 투자 세미나 여러분들 뭐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동엽 부장님과 이동규 부장님께서 워낙 또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나는 오프라인에서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 이제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동혁 부장님께서 미증시 진짜 많이 흔들렸을 때 네. 지금 미국 주식 안 사면 언제 살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는데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까지 네. 간밤까지 해서 그래서 뭐 지금 요 시점에서 들어가면 될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많은 네. 정보가 나오니까 그래요. 좀 비쌀 것 같아. 얼마예요 이거? 무료?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카드도 집에 지갑 놓고 나오세요. 지하철만 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장 얘기 좀 이분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그렇습니다. 분이십니까? 이분은요, 네.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성과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더 기쁘더라고요. 저희 3프로와 함께 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차진혁 부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네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뭐 약간 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느새 안 좋다 했었는데 그래도 네네. 많이 올라왔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요. 또 부장님의 뷰도 오늘 궁금한데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실 거예요? 오늘? 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4월 달 초쯤에 나왔었죠. 4월 네. 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강한 W 장세라고 얘기를 W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세.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바둑 얘기하면서 네. 모르면 손 빼라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네. 제가 4월 달에 만든 자료 한번 다시 보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네, 4월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 보시면 제가 이제 어디까지 빠지는지보다 언제까지 빠지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저희 당사에 이제 이혁진 책임위원이 굉장히 네, 좀 그렇죠. 좋은 네.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죽음의 4월, 환호의 5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그 굉장히 그 4월 1일 정도에 제가 나왔어요. 그때 반등시 비중 촉수하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근데 방송 끝나자마자 이틀 동안 10% 넘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 M7이 계속 그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4월 초에 관세 이슈 그때 저희가 그 4월 1일 방송 나오면서 그 D-Day 그러니까 해방의 날이라고 하죠. 그게 오히려 이제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얘기했었었는데 일단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다가 12% 정도 반등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네.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불확실성 해소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탄핵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두 번째 큰 반등의 주도주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조선방산바이오가 저는 이제 향후에 탄핵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 같다. 네. 특히 조선주가 당시에만 해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 나와서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목표가 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 크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자꾸 가격과 차트, 자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큰 흐름의 스토리텔링을 읽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쟁의 시기라고 봐야 돼요. 관세 전쟁인데 아. 지금 팀 USA랑 팀 차이나랑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편을 짜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팀 USA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쪽에 가까울 거고 우리 쪽에서 팀 USA의 수혜를 받는 쪽들은 조선방산바이오. 특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저는 향후 수주가 나오면서 튀어오르는 자리가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산도 이 관세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방위비 증대에 대한 얘기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 제가 이제 계속 그 달러 인덱스 110대도 2월달, 3월달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달러가 낮춰졌을 때 무엇을 투자했어야 됐을지. 그러니까 어.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 강세가 내려왔을 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2월, 3월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방송 통해서 5월 달의 전략은 조금 더 변화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현장에 네네. PB로서는 진짜 뭐 시장과도 가깝지만 네네. 투자자분들하고 진짜 가까운 위치잖아요. 네네네.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 네. 저는 이제 그 투자의 시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엇을 사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권사 PB로 일하다 보면 네. 주변에 이제 뭐 저 이제 ROTC 했었는데 ROTC 동기들이 항상 뭐 사야 돼. 그게 뭐 이런- 1번 질문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네. 패널 분들도 사적인 자리에서 뭐 봐야 돼요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제일 돈을 벌 때 중요한 거는 뭘 사는지보다 어느 시점에 사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어느 시점에 사는지보다 얼마나 나눠서 사야 될지랑 현금을 얼마나 갖고 사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제가 그 사이가 좋고 과거에 수익이 많이 나서 뭐 사주세요 하면 사고 팔아주세요 하면 파는 그런 충성 고객군들이 있는 고객군이 있고 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동료 PB들과 그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뭐 매니저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되는가의 구간. 세 번째가 기존에 만나보지 못한 신규 고객을 만났을 때 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거 사보세요라고 했을 때 따라올 수 있는지. 마지막이 뭐 저라고 해서 100% 다 제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신 분들, 나는 이게 쉽지 않아 보여. 확고해. 네, 네. 확고해.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 이렇게 네 단위로 나눠지는데 네. 이 네 번째 단계까지 다 사주시면 약간 위기감이 느껴져요. 과메도 구간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2월, 3월 달 방송 나와가지고 네. 3월 달에는 현금 비중 많이 늘려야 된다고 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막 돈을 계속 싸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지금은 좀 다른 게 12% 오르기 전이나 지금 이후나 많이 올랐으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들고 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변동성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아하. 이런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5월장이 생각보다는 아직 룸이 남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제가 4월달 방송에서 5천 언더로 오면 아예 3배수를 질러도 된다. 레버리지 질러도 된다. 근데 5천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 본다. 5,200 정도가 적정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딱 적정 밸류에이션 왔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만 놓고 보면 이미 내가 진입하기엔 늦지 않았나라고 많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만 보면 10일, 11일 계속 올랐거든요. 미국도 차트만 딱 보면 저 위에는 60일선이 보이고 5일선과 20일선 보면 이거 뭐 들어가봤자 얼마 먹겠어. 딱 이 느낌이 되게 강하시거든요. 거의 많이 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네. 시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살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제 4월달에 그나마 M7 중에서 넷플릭스 굉장히 괜찮게 네.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주도주는 팔란티어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절대적으로 버려지는 자산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 있는 PB들이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 그렇죠. 달러와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극대화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게 룸이 남아있는 신호다. 네, 왜냐하면 모두가 사면 네. 이제 못 올라가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티거나 네. 둘 중에 하나 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더 사시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지긋지긋해 이제 좀 반등한 팔아볼까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금은 미국을 좀 들어가 보고 낙폭가대 대형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중국은 뭐 여전히 전 알리바바나 이제 항생테크 좋게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보셔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 준방님께서 방금 넷플릭스 신고가네요라고 지금 정보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가가 궁금한 게 뭘 사는지보다는 언제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은 종목단보다는 지수를 추종해도 된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이게 될까요? 이제 그 반등장과 횡보장과 신고가장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태가 다르다고 봐요. 네. 반등장에서는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소외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여? 그렇죠. 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또 반등장에서 더 힘든 게 뭐냐면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저쪽이 막 이게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늦게 저쪽으로 붙어. 또 팔아요. 아. 그리고 붙으면 그게 조정 나오면서 내 맞아. 종목이 올라가. 아. 이게 저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이에요. 아. 기가 막히게 엇박자가. 예. 진짜. 너무 지수와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빠졌는지를 생각하고 네. 그 빠졌던 이유에 대한 반대급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빠진 건 네. 관세 전쟁에 의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관세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리턴이 돌아왔을 때, 네. 두 번째는 AI가 지금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가면 투자를 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반도체 섹터하고 전력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됐는지 안 해소가 됐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자리를 보고 가격을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될지 안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5일선이 21선 돌파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신고가인데 지금은 못 들어가지 않아? 차트 보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시기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왜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하냐면 네. 저는 빅스 지수와 낙폭가대 변동성이 완화가 되는 구간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특히 채권 시장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금리가 이제 4.0에서 4.5까지 한 5거래일 만에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이제 1월달, 2월달에 나와가지고 30년 국채금리 4.9, 5.0만 나올 때 그때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관세 전쟁 나오면서 그렇죠.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채권 사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4.0 찍길래 다 팔았는데 5일 만에 다시 다 샀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확대되니까 네. 이 변동성의 극대는 보통 바닥을 의미하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을 담보로 헤지펀드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 사다가 주식이 터지니까 이제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본다면 지금 지난주 말고 이번 주부터 보면 하루에 일간 변동폭이 금리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금리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라는 건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늘어난다는 거고 지금은 생각보다 괜찮은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요. 언론을 보면 이제 네. 기사들도 우리도 많이 보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워낙에 말도 많고 네, 그렇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만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을 진짜 기가 막히게 뭔가 조정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낮췄다가 주식을 약간 부양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 한마디로? 올렸다가 올라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네. 방송 나오면서 항상 바둑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바둑알을 놓는 손끝을 볼 게 아니라 바둑알을 놓고 잡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꾸 봐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저희가 읽는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그러니까요. 하지?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지지난주 3주에 걸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 넘어오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관세 막 2000%, 3000% 네, 때문에 네. 예전에 저희가 40%에서 100%, 뭐 100%에서 200% 올릴 때 지수 5%씩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2000% 올려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쵸,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숫자 노름. 아니요. 아니면?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넘어서를.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이 뉴스가 막 이게 모의 수혜주 뭐 국장은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고 중국을 압박하고 싶고 달러 인덱스를 낮춰가고 싶고 기업의 이익을 늘리고 싶고 그걸로 인기를 얻고 싶구나. 그러면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를 내리고 미국 부채를 낮추고 그다음에 제조업의 일자리를 늘어나서 그 늘어난 일자리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갖고 와서 아하. 내년에 중간선거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그래도 미국 증시가 부러지진 않겠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선 부러질 것 같으면 자꾸 뭔가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후퇴한다, 관세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대하락이 나오면 받아줄 수 있는 수급과 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이 삼박자가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생각해요. 최근 며칠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네. 금리 터져가지고 이제 금융위기 올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빼잖아요. 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증시가 대하락해? 유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중들이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내년도 중간선거 오기 전까지 지지율이 흔들리는 이상 증시를 조금씩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두 번째, 파월 연준의장 해임이니 뭐니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금리를 내리고 싶은 그렇죠. 거죠. 금리 인하. 그러면 저희는 금리를 내렸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지를 보고 좋은 가격이 왔을 때 받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와서 못 샀다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또 조정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반등장이 5월에서 6월 크게 보면은 2분기 실적 나오면서 다시 한번 흔들릴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못 사더라도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바둑알을 놓는 손끝을 볼 게 아니라 바둑알을 잡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게 훨씬 더 이 판을 읽는 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간만에 우리 또 차진혁 바둑. 국수님하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네. 있는데 실제로 이제 바둑을 맞아요. 네.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둑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계 네. 장그래? 장그래로 맞아 항상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일단은 빅테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닝 시즌 최근 뭐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었고 간밤에는 알파벳과 인텔 실적이 나왔는데 한쪽은 웃고 좀 한쪽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이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는데 간단하게 실적 분석 좀 들어가 볼까요? 빅테크?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원래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유럽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반대적인 심리도 분명히 있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모델의 체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델.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은 테슬라가 막 엄청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일단 정해져 있는 이벤트들이 테슬라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지위원회. 도지위원회가 180일 동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을 주목했었고 알파벳하고 테슬라의 실적 분석은 사실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적 장세가 있고 성장주가 가는 유동성과 위험 자산의 확대 심리가 있고 안전 자산과 그다음에 시총 상위 주식 돈이 집중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실적이 좋은 주식은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네. 실적보다도 성장성이 좋은 주식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좋은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한국은 어쨌든 지금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라의 수장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정책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많이 싼 것도 아닌데 한국에 많은 돈을 퍼부어가지고 계속 장을 올리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종목 장사가 이어질 거고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쉽게 부러지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낙폭과대주나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하는 가운데 지수는 약간의 박스권을 갖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하고 유럽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정책을 펼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와 재정 정책을 펼치는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게 움직이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뭐냐? 소비에 관련된 쿠폰 뿌리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팬데믹 때는 그런 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소비에 관련된 펩시코도 그렇고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소비에 관련된 정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재정 정책 해가지고 막 금리 내리고 이러나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를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뭘까요? 성장 자산과 핵심 그리고 혁신에 관련된 부분들, AI와 꿈에 관련된 우주항공과 미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등장을 주도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M7 중에서 실적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이번 분기는 사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이 뭔지를 보고 그다음에 주도주 중에서 가장 성장성과 꿈을 크게 그려주는 기업 그리고 단지 이제 숫자는 받쳐줘야 되는 기업들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서 팔란티어 같은 것들이라든가 저 이제 알파벳 실적 나오기 전에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챗GPT가 갖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위를 지금 제미니가 갖고 있는 알파벳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써보면 제미니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어. 재민이도 3억 5천만인가 사용자가 네네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꿈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저는 알파벳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테슬라랑 팔란티어도 한국인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테슬라보다는 팔란티어가 단기적으로는 더 꿈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반등장에서는 팔란티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정리해보면 재정 정책과 소비 정책을 펼치지 않은 미국이 반등을 할 때 뭘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하면 빅테크가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미국은 M7과 나스닥을 중심으로 포트를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 성장과 혁신 그러니까 AI와 꿈을 크게 그리는 기업들, 뭐 우주항공의 뭐 로켓랩이라든가, 뭐 팔란티어라든가 저번 분기, 저저번 분기는 제일 많이 빠진 애들, 그리고 막 숫자 나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던 애들인데 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강해질수록 그런 성장주들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달, 6월달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의 순환도 빠르기 때문에 못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지수 말씀하셨던 네. 거 사거나 따라갈 수 있으면 좀 더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과 매출의 확대가 보이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부장님의 네.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네. 5월, 6월에 4월보다 훨씬 괜찮은 장일 것이다라는 뷰는 그쵸. 알겠어요. 네. 그런데 왠지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좋을 거야로 들긴 하는데 제가 그렇죠. 좀 맞게 들은 네. 거예요. 네네네. 예, 아무래도 네. 한국이 최근에 그 지수 차트를 네. 보고 중국 차트 보고 미국 네. 보면 미국이 더 많이 빠져 있고 더 힘들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극단적인 투매가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제가 이제 이번 달 자료 5월 자료는 공포의 사고 성장에 주목하자. 그래서 미국의 낙폭과대 대형주 시간이 온다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자료가 지저분한데 2025년에 2일간 빠졌던 이 네모칸이 네. 과거에 이제 최근 30년 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에 10.5% S&P가 빠졌고 나스닥이 11.8% 빠졌는데 앞서 보면 예전에 이제 블랙 먼데이하고 서브프라임하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제일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블랙 먼데이는 우리 인류가 역사상 처음 겪는 그 대공황 이후에 투매 장세, 프로그램 매도로 의한 투매 장세였었고 서브프라임은 뭐 부동산과 글로벌 그냥 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위기감과 이 시스템이 지속될지에 대한 위기. 팬데믹은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었을 때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합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말과 네. 그 알 수 없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지고 몇십억 명이 못 움직이는 팬데믹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장이 다 교란돼서 전 세계 탑 10에 관련된 그런 은행주와 증권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서브프라임 그리고 블랙 먼데이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가라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너무 하락장에 길들여져 있고 네. 사실 빠진 건 3개월도 안 돼요. 근데 마치 미국이라는 자산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달러 자산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체제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해보면 제가 이제 4.4 위에서는 그 미국채 사시라고 하고 4.0에서는 매도하라고 2월 달부터 얘기했었었는데 네.
미국 국채에 대한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중국이 채권을 투매하지 않을까? 아. 상당히 많이 고민하세요. 내다 팔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핵무기를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네.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음. 중국이 핵을 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핵무기의 존재 이유는 핵이 있다라고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히토리로 갖고는 장난을 쳐요. 근데 미국 국채는 왜 장난 안 칠까요? 본인들한테도 마지막 무기거든요. 아, 이거 네. 없으면 이제 네. 카드가 없다. 무슨 카드를 쓸 거예요? 핵을 쏘지 않아요. 네. 전쟁이라는 건 국지전은 분명히 벌어지는데 네. 전면 전하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시진핑과 공산당 체제를 갖고 있는 상류층들은 과연 이 전쟁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시진핑은 3년이라면서 굉장히 리더십 흔들렸었는데 내부 단속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투매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갈 필요가 없어요. 위험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 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 올랐을 때 사세요. 밸류에이션 얼마예요. 이거보다 지금 큰 그림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기의 판단이 훨씬 투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히 그런 네. 거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비관 일색이고 걱정 일색에서 이번 주 중후반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바뀌어요. 온도차가 좀 바뀌는 것 많이. 같아요. 네, 네.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아 지금 큰일 났네 여러분들. 지금 30분 지나가는데 첫 장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광고 보고 올까요? 광고 잠깐 보고 저희 회의 좀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을 더 좀 전달해. 여러분 뷰 좋잖아요. 우리 차 부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 멘트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차진혁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뭐 나오고 있는 뉴스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본질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월, 6월은 괜찮은 장,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장이 될 것이고 네. 한국, 미국 다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조금 더 강할 것 같다. 이런 뷰 맞습니까, 부장님? 네. 정리 아, 깔끔하다. 그래? 그러면 예. 이제부터는 정리를 너무 잘하죠. 지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를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섹터라든지. 기승전 종목 그렇죠. 아니면 기업으로 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무엇을 할지를 실행하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게 항상 그 매월 정리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오는데 4월달 이어서 5월달에는 일단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시기보다는 네. 일부라도 투자하고 빠졌을 때 더 사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와 미국의 증시가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밸류에이션 중에서 순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매출의 성장성을 바라보고 이번 분기까지의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바라봐야 되는 장인 것 같거든요. 인텔도 좋았고 알파벳도 좋았잖아요. 네. 인텔은 왜 안 좋았을 거고 시간에 대해 주가가 왜 안 좋고 알파벳이 왜 시간에 대해 주가가 좋냐. 앞으로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은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 이전에 미리 땡겨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세 전쟁 이후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를 멈췄단 말이에요. 소비를 멈추고 투자를 멈췄을 때 이번 분기에 강한 애들은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좋게 내는 기업들은 굉장히 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연말까지 신고가도 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부장님 가이던스를 좋게 내기가 지금 사실 녹록하지 않은 환경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네. 낸다는 건 실제로는 더 연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신호다라는 말씀이세요? 분명히 네.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네. 이게 팬데믹 때하고는 좀 다른 게 팬데믹은 나라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확고했고요. 글로벌리 모두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그 V자 반등이 너무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 보니까 바닥에서 20%씩 올랐단 말이에요, 지수가. 네. 근데 이번 장은 충분히 살 기회를 줍니다.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데 저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점은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강한 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일단은 많이 빠진 것부터 올라오겠죠. 테크랑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기기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로봇과 관련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이벤트가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제일 셀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학회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5월달 초에는 바이오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6월 마지막으로 가는 6월로 가는 구간에서는 한국은 로봇 관련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이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봇 택시와 자율주행이 네. 나오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테슬라가 로봇 택시와 자율주행이 나오면 또 나오는 게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뭐 미국도 이제 관련된 기업들 괜찮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자율주행이나 로봇택시, 로봇 이런 거 나오면 전력기기 얘기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부터 전력기기가 네. 분명히 빠져서 기회를 주는데 잘 받아내면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가 우리 장에서의 긍정의 시그널 중에 하나는 상법 개정안이거든요. 상법 개정안. 그래서 쪼개기 상장 못하게 네. 만드는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뭐 특정 기업 거론하기 좀 어렵지만 다 아실 전력기기 거예요. 관련된 기업 중에서 쪼개기 상장으로 또 유명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장을 나쁘지 않게 만들 네. 거예요. 아. 근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거나 연기금이 세게 사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기준으로 2,600 위에서는 연기금 잘 안 사거든요. 네. 외국인은 한 달 동안 한국장에 대해서 투자를 강하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자금 중에서 주요 수급 주체는 사모펀드랑 투자 기관이거든요. 네. 기관이 뭘 사고 파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주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은 빠르게 회전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기관에 빠르게 회전하는 거를 못 따라갈 거면 차라리 미국의 지수를 사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 네. 중국은 저는 꽤 괜찮은 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연초부터 항생테크 빠질 때마다 사모아 특히 알리바바 탑픽으로 보고 알리바바가 대상승하기 전에 1월 달에 나와서도 막 얘기했었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잖아요. 알리바바랑 이런 것들이 지난번 고점을 꺾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장에 대한 상승의 논리가 혹시 완화되는 거 아니야?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협상하는 거 아니야?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할 거예요. 근데 6월 달까지는 완화적 제스처 보이고 팀 USA, 팀 차이나끼리 서로 이렇게 팀 겨루기, 팀 모으기 게임 할 것 같은데 네. 6월 말 가면 또 많이 흔들릴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중국하고 한국 주식 견고한데 한국보다는 중국과 미국에 집중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고 미국 50, 중국 30, 한국 20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5, 그렇게 3, 2. 지금 네, 비율까지. 우리의 이제 주도주 팀 USA 조선 바이오 방산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섹터가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애들을 잘 찾아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편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 네. 현대미폰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가?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이 섹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섹터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오히려 저희가 편하게 갖고 오려면 로봇, 전력기기, 반도체 그리고 관세 피해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사는 게 오히려 이번 5월 달에는 차라리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 그냥 미국 지수나 중국 지수단을 사는 게 조금은 더 완만한 투자지 않을까. 그 빅스 지수가 최근에 많이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거의 자료를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50년간 이거래일 낙폭 기준이 가장 컸던 사례가 4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요것도 바닥의 근거긴 한데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했을 때에 대한 수익률 이게 이제 이혁진 차장이 만들었던 건데 네네네. 보시면은 그 달러 인덱스 지금 100 하회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근데 전기간 1990년하고 2020년도 보면 장이 굉장히 탄탄했었거든요. 결국 핵심은 뭐냐?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다라는 게 미국 자산에 대한 신용도 하락으로 볼 게 아니라 유동성을 퍼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즉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많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5월 달에. 즉 성장주, 금리 인하의 수혜주 그리고 가이던스의 매출이 견고하거나 꿈을 크게 줄 수 있는 핵심 주식들이 이번 5월 달에는 굉장히 좀 셀 거라는 거죠. 네. 우리 장에서는 금리 인하하면서 성장주 가치가 있는 게 뭐죠? 바이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바이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대선 정책주로 저는 자리매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모 후보께서 네. 지금 얘기하고 이쪽은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이 끝나면 이제 전 테마주를 좋아하지 않고 잘 안 하지만 이쪽 후보께서도 정책주가 나오기 시작하고 정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뭘 할까요? 벤처 산업진흥
AI에 대한 투자, 네. 로봇과 4차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그다음에 정부 지원, 한국형 IRI,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이 쉽게 빠지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큰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대선 전에 우리를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기간이 만지작거리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낙폭 과대였던 성장주들과 M7 중심으로 반등이 날 텐데 M7이 같이 올라가진 않고요. 차별화를 좀 둘 가능성이 높고 M7 안에서도. 네. 지금은 M7이라보다 M10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차별화를 좀 둘 거고 M10 중에서도 어떤 종목은 엄청 세게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좀 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덜 올라갈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들을 잘 선별해서 하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는 네, 우리가 네. 부동산 때문에 제가 네, 이걸 네. 못 물어봤는데 SK 하이닉스 사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정말 우리 큰 형님들이 좀 힘이 좋아야 따라가는 느낌인데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번 이번 달 장이 기관 중심의 장이라 그랬잖아요. 기관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뭘까요? 포트폴리오. SK 하이닉스거든요. SK 하이닉스를 더 살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다? 아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사면 다른 걸 팔아야 되잖아요. 다른 게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결국은. 네. 근데 외국인이 살 때까지는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싸고 천천히 올라오지만 5%, 10%, 15%막 이렇게 팡팡팡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닐 거라고 네. 봅니다. 대신 무지 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놓으면 편하게 먹을 수는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이 굉장히 싼 시기다. 싼 시기죠. 싼 시기인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뭘로 협상할지가 가늠이 안 되는 게 시총상위주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나 반도체에 너 50% 일단 관세 때리고 시작할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 이전하지 않으면 뭘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숫자와 당장 보이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뭐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꿈이 뭐니가 주식의 성장성의 상방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고 보면 하이닉스가 저는 사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무지 높은 종목인데 네. 이번 반등장에서의 수익률은 하이닉스가 반드시 최고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단 이제 섹터 전체를 투자하는 ETF를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코덱스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오히려 하이닉스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적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닌데 국내 네. 시장이 유난히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이게 주가에도 긍정적이고 이런 논리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돈이 어. 저는 주식 시장에 결국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네. 돈이 얼마나 더 풀릴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유동성이 말라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부동산 진짜. PF 때문에 대출도 어려워요. 거기다가 토지허가제 때문에 부동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특정 후보께서 되신다고 생각하면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세금도 많이 낸다고 봐서 또 거기에 대한 돈도 쉽지 않을 거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이제 터졌던 그 3배수, 2배수 해가지고 박살났던 이런 분들 때문에 추가 자금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관망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장은 지금 유동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은 유동성이 지금 풀리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하하고 달러 인덱스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돈을 쏠 준비가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 유럽 이만큼 올랐죠. 중국 이만큼 올랐죠. 그럼 한국도 이만큼 올라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내가 늦은 거 아닐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5월, 6월이 미국이 나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빠지면 국가대표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돈을 쏴줘요. 막 하방이 견고하다라는 걸 몇 개월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지금 관세 정책 관련돼서 악재 터져도 안 빠져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센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중국장도 굉장히 크게 했었고 중국에서 뭐 네, 유학도 해줬었고 맞아요. 네. 했었는데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고 한국은 종목단 대응으로 지수 상단에 있는 종목은 내가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하면 괜찮다. 근데 2,600 넘어가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는 멈춰 있는데 회전할 것 같아요. 종목이
근데 그 회전의 속도를 저희가 못 따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어렵다.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좀 나올 만한 정책들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뭐안 좋으니까 나오는 기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아이비들마다 우리 성장률 계속해서 지금 낮추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역성장 뭐 마이너스 확인도 0.2 했고, 역성장. 네, 뭐 네. 확인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도 이제는 곧 낮출 거고 뭐 추경도 더 나올 거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뿌려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도 했죠. 네. 금리 인하도 3번이나 했죠. 거기다가 외국인도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1월 달에 나와서 올해 만약에 탄핵이 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뽑게 되면 대통령 뽑고 나서가 오히려 더 문제지 뽑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아니다. 왜냐? 트럼프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네. 근데 대통령이 생기면 트럼프가 으름장 놓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이제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 한국만 관세를 피해갈 수 없지. 그래서 원하는 걸 끌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선 보이니까 5월 달장의 자신감이 생각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한국은. 오히려 4월 달에 하락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미팅해 보면 힘들지만 지금 무지쌉니다. 돈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은 돈도 잘 안 모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돈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뷰도 지금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은 어떤 운용사, 어떤 PB를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 격차가 많아지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6월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6월 되면 이제 어떤 분이 새로 생기시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오히려 5월 말 갔을 때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유럽, 중국보다는 좀 고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지수에 상단이 갇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 중, 한을 5대 3대 2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좀 더 강하게. 야,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 끝나도 우리나라만 보면은 내수가 돈이 말라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야, 이거 정말 좀 악몽일 것 같은데. 잠깐만 미국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 한 네. 번만 해볼게요. 저희가 뭐 경기 침체, S의 공포, R의 공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좀 잦아든 것 같으면서도 지금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 이상이다. JP 모건도 50에서 60%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월가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는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는? 지금 그 레포트나 경제 유튜버들 내용을 보면 대공황 때의 비교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공황 때 실제 이제 관세 올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게 대공황으로 가지 않았냐. 경기 침체되니까 이제 주식을 안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팩트만 놓고 보는 것과 제 생각 같이 덮어서 얘기하면 네. 네. 자료 보시면 시스템의 위기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저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거든요. 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움직이지 않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 국채 응찰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박스권 상단에서 장기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국채가 중국이 투매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못 산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을 쏘지 않는다는 전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 나니까 한국 주식 안 해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인 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하면 경기 침체를 안 할 수 있는 건 뭐죠?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풀면 돼요. 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답을 주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하고 마찬가지로 혁신과 성장, AI와 신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무언가 또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뭐 소프트뱅크랑 뭐 몇 조 달러를 투자했다, AI에 뭘 한다. 그럼 그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고 돌아서 보면 M7하고 반도체를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팔란티어라든가 뭐 제가 그런 IGB나 이런 ETF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고 좀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미국 섹터는 그럼 뭘 봐야 되나요? 좋아요. 미국 섹터 한번 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다울 투자자문이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인데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왔었는데 네. 그 종목의 ETF들이랑 종목 후보군들 보면은 AI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미국 전략망과 소비 뭐 이런 쪽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 선호형 유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금리가 인하하고 앞으로 장이 센다라고 봤을 때 뭘 투자해야 되라고 보는 건데 AI 하드웨어 있는 종목들은 저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리고 TSMC, ARM 뭐 이런 것들 좀 좋게 보고 AI 소프트웨어는 전 오라클하고 팔란티어 중심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미국은 전력망 여전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소형 테크나 로봇,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해 보면은 지금은 위험 선호 주식들을 포트에 많이 담고 가야 되는 그리고 빠져서 다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도 있잖아요. 월마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담을 땐 아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고 정책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미국이 투자를 확대하고 뭔가 공조했을 때 올라갈 만한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희가 이제 5월 달에는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로봇, AI, 바이오, 우주항공, 소프트웨어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많이 물렸던 것들이 빠르게 올라올 거다. 그럼 언제까지? 일단 나스닥 18,000, S&P 500에서는 5,800에서 6,000까지는 쉽게 올라올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서 5% 먹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조금 사고 빠졌을 때 더 사야 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주 기준으로는 12에서 15%, 중소형주 기준으로는 15에서 20% 정도 나면 기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장인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이 있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고 아예 조정 나오면 사야지라고 하면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좀 편입을 해라. 그리고 편입해서 조정 나오면 들어가라. 언제까지? 6월 말까지. 6월 네, 말까지. 6월 말까지는 저는 좀 장이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6월 말에 새로운 논리로 새롭게 타격이 시작될 거라고 보거든요. 팀 USA랑 팀 차이나가 이제 모여졌으니까 이제 또 다시 다른 전선을 확대할 거 무슨 방법이든지 광고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유럽 전선과 중국 전선에서 미국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은 뭘까요? 규제거든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세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유가를 달러 외의 자산으로 결제하는 걸 시도한다라든가 네. 뭔가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건데 그때 노이즈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FOMC 때 금리 인하에 관한 어떤 확신을 주거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보면 그 시점을 전후로 현금을 많이 늘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그 6월달 FOMC 전까지는 위험 자산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서 빠져있던 자산을 올리거나 투자를 못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투자를 해보는 쪽으로 보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뷰는 자주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요. 전 또 까먹거든요. 다음 주면 난 또 백지야. 스케치북 한 장 넘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주시를. 부장님 네. 그러면은 이게 무역 협상이 사실 이제 6월까지는 괜찮을 거다. 그리고 팀 차이나 팀 US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팀 차이나에 지금 붙은 팀들이 있습니까? EU가 약간 견제 세력으로 근데 완전 또 붙은 느낌은 아니라. 이게 이제 팀 차이나에 붙은 사람이 있냐라고 보기보다는 그 전 투자 자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요. 팀 USA에 대한 주식이 조바방, 조선바의 광산이라면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팀 차이나는 엔터와 뷰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국이 좀 득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섹터를 좀 보고 네. 미국이 득세할 것 같다 그러면 이쪽 섹터를 보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글로벌리 놓고 보면 유럽과 중국이 정책 공조를 하던 안 하던 약간의 비슷한 방향으로 좀 움직여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또 약간의 비슷한 방향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중국을 편들어서 팀 차이나고 미국을 편들어서 팀 USA가 아니라 움직이는 흐름, 네. 움직이는 흐름이 네, 네. 지금은 팀 차이나의 시대보다는 팀 USA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국이 정치적 플러스는 큰 구간이라서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오케이. 네, 근데 미리 반영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미리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냉전 시대처럼 중국 팀, 미국 팀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 팀 US의 네, 관련돼서 종목들과 어디가 더 셀지를 바라보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진짜 고민이 좀 많은 국면이신 것 같아요. 네. 세미나 안내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드렸는데 자리 얼마 안 남았다고 저희가 빨리 좀 선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마감됐네요.
그러니까 마감 임박도 아니죠 지금. 원래 우리 됐어요. 홈쇼핑 보면은 마감 임박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건데 마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마감이니까 네 여러분 또 다음 기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금 저희가 더 월간이니까 빠르게, 네. 4월 지나면 또 5월에도 그러게요. 풍성하게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조금 더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일단 이번에는 마감이 됐다는 점 그렇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장님께 또 하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가운데 다시 미국 그리고 다시 AI를 비롯한 어떤 성장 관련된 네. 이런 부분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침체 얘기도 오늘 중간에 했었는데 침체 얘기했던 때가 또 언젠가를 좀 돌이켜 봤더니 우리가 한창 고용 많이 보고 그렇죠. 실업률 얼마나 오르는지 보고 뭐 3회 법칙 이런 거 얘기할 때 침체 우려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국면도 무사히 지나서 미증시가 또 최고점 찍고 이 견인 역할을 사실 AI가 해줬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레벨 단에서는 다르지 않나. 지금 뭐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 소위 이제 조금 그렇게 표현해 먹을 룸이 아하. 어느 정도나 될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네. 지금 저는 이제 뭘 놓고 투자를 하는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좋아 보이니까 사 이게 아니라 저도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금리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4.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투자를 멈춰야 되는 것 같고요. 4.3의 위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되는 지금과 뚜렷하게 보이면 계속 성장주가 가는 거고 유동성이 꽉 막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세금 내는 기간이어가지고 네. 또 돈이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꼬여있던 헤지펀드들이 이게 채권을 담보로 주식을 산다라든가 무엇을 담보로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5월달에 집행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반등해서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힘든 게 뭐냐? 반등장에서 못 건드렸어. 뭐 너무 위험해 보여 이거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막상 딱 들어가면 빠질 것 같은 공포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의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언제까지 투자를 할지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가격과 밸류에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투자할 시기야.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시기야. 이 핑퐁 게임만 잘했으면 됐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3월 달에 만만치 않습니다. 4월 달에 진짜 힘들 수도 있습니다. 5월 달에 괜찮습니다. 요 시기를 보는 거에 대한 뷰를 보셔야지 애널리스트와 PB는 정확한 종목과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맞춰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방향성은 저는 위험 선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 선호의 주식과 위험 선호의 섹터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뭐가 빠를지를 정하는 게임인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는 뭐냐, 네. 위험한 건 뭐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매크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도저히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 불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트럼프랑 베센트가 지금 한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베센트가 뭐 문제가 생긴다. 베센트랑 일론 머스크가 뭐 싸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내부적으로 행정 체제가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아니라 어제는 관세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 내일은 관세도 좋다고 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 그게 문제고 마지막은 중국이 이제 최종 무기 뭐 채권을 매도한다라든가 뭐 미국채 투매 뭐 이런 거 나온다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마지막 무기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국채가 갑자기 4.6을 넘어가면 투매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은 미국 국채 금리와 유동성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세 협상에 대한 개별 뉴스를 바라보기보다는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6월 말까지가 아니라 갑자기 5월까지로 바꾼다. 이러면 저 이제 투자 스탑하거나 스위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세의 데드라인을 바꾸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예요. 네. 불확실성이 또 심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6월이나 아니면 6월 이후로 바꾸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점을 잡고 가야지 지금 뭐 S&P 5,200에선 사시고요. 뭐 5,800에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맞아요. 그걸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와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보고 투자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을 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4월엔 투자하지 말라 그러는데 투자하셨잖아요. 5월달 투자하라면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빠지면 산다라고 해서 받아내고 버텼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놓고 봐야지. 지금 조금은 좀 리스크 테이킹 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위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건 맞다. 네. 그러나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네. 무조건 사면 먹는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좀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네, 근데 그 그렇죠. 기준은 어떤 지수 레벨대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좋게 네. 보는 섹터를 타겟팅을 해놓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거지. 네. 아 오늘 사면 무조건 네. 다 먹습니다. 이러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얼마나 잘 나눠서 살아서 얼마나 잘 파는 거지. 매수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아, 맞아. 그렇죠. 네. 명언이죠. 매수를 잘 하는 것보다 네. 매도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핍이나 좋은 운용력 만나서 좀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아침엔 투자한테는 네네. 정말 우리 차 부장님이 좋은 TV 분이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네네네. 자주 좀 네.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진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이요 올라가곤 있는데 그래요. 상승폭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요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증시와 똑같이 가지 않아요. 네, 미증시가 빠져도 우리가 강한 날이 있고 미증시가 막 2%씩 이렇게 3일 연속 올라도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견조하게 올라가는 상승세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이 0.4% 상승인데 또 금요일인 만큼 오늘 그렇죠. 시장 좀 끝까지. 기분 좋게 네. 선혜 씨가 좀 퇴근하시면서 기도도 기다? 좀 하고 아, 기도로. 화이팅 좀 넣고 기도로. 네 오늘 공부 정말 많이 하셨다고 네. 하신 분들 계시고 조언 그래요.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시장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제 4월 끝납니다. 이제 5월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저희 정말 풍성하고 꽉꽉 채워가지고 재밌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